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네, 이슈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배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벚꽃하지 않습니까? 아, 예. 화사하게 벚꽃 폈네요. 아니고 벚꽃입니다. 네네.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새로운 지금 장이 좀 출렁출렁하면서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도 예. 제가 정리한 그 강세 종목도 지금 뭐 한두 종목밖에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끼워 넣어. 그거 끼워 넣으라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어쨌든 네, 그래도 뭐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홍콩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이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또 다른 지갑 변동으로 예상된다고 포브스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뭐 반감기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홍콩 현물 ETF 승인도 이 호재에 들어가야 된다고 포브스에서 밝혔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좀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현금으로만 지금 비트코인 그 주식의 발행과 환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로 지금 주식 발행과 환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SEC에서 이걸 반대로 해서 현금으로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콩식 ETF라고 하는 이 ETF는 비트코인 현물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포브스가 아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무래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로 거래가 가능하면 좀 더 이 거래량이 더 붙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쪽이 워낙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좀 그 상대가 될까 하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일단 거래량에서는 뭐 기존에 유럽에 있던 현물 ETF도 다 빨아들이고 있을 정도니까. 예, 그래서 예. 미국이 솔직히 ETF 출시 전에 유럽 쪽에서 그 네덜란드 쪽에서 ETF가 있긴 있었어요, 상품이.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좀 이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일단은 대부분 지금 현물 ETF 관련돼 갖고는 그쪽에 아시아 쪽에서는 접근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시아 쪽에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은 거의 지금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이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그 시장 중에서 거래량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는 잠재력이 아예 있죠. 예. 접근도 못 하고 있죠. 네네. 하반기나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쯤이야 좀 열어준다는데. 얘기가 슬슬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일단 주목해 볼 거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물 ETF에서 현물로 네네. 정산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전에 블랙록에서 진행됐던 미국 쪽에서 진행되는 현물 ETF는 현금 정산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체가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측면 오늘 특히 기사에 보니까 이제 옛날 트위터 X에서도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접목을 시킨다라고 지갑이 붙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면 이제 결제 측면에서 좀 송금 결제에서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락업을 걸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현물 정산을 받으면 그 고객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2차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의 현물 ETF는 블랙록에서도 하기가 힘들고 네. 고객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아마 미국의 현물 ETF 상품에도 변화가 생기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네, 거기서 덧붙이자면 지금 미국 쪽도 이 주도권을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본 기사 보면은 코인베이스 리서치 총괄에 의하면은 지금 월스트리트가 주도를 해서 지금 ETF 실사를 마치고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있죠. 그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다음 주에 또 그 ETF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그 투자 바람이 비록 이게 장은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 듯 하지만은 기관들은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게,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승 중에 고점에서 잘 사지 않아요. 네, 예. 그러면 조정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다음 매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조정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 장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중이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후에 이제 돈 들어오겠다. 이제 지갑 열었다. Take my money 이러면서 돈 가져가라고 지금 네, 줄 섰는데 네, 예, 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부분들은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먼, 그러니까 FTX 사태 이제 총 책임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CEO죠. 뭐. 네, 네, 예, 그 대박.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년형에 110억 달러가 몰수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돈은 43조 원 정도인데요. 네, 25년형이라는 게 지금 이사님 보시기에는 네. 과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적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 덜 받은 것 같습니까? 저는 네, 이게 예전에 뭐 앨런 사태나 네네, 분식회계나 네, 이렇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형태의 사안을 발생을 시켰을 때 그것도 고의로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으켰을 경우에는 거의 뭐 몇백 년의 그렇죠. 진행을 미국 같은 받았죠. 경우에는 지금 예, 빠꾸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예. 있어서, 예, 예. 특히나 이런 부분, 특히나 탈세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나 이런 좀 불법적인 요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뭐 거의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는 거의 뭐 극악의 처방을 내려버리는 형태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 FTX 창업자가 사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정계 쪽하고도 그렇죠. 예, 로비를 좀 로비를 많이, 많이 예. 했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암호화폐로, 네. 예, 25년이면은 조금 작다. 오히려 이 지금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바이낸스가 훨씬 더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갖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다. 예, 이게 서로 형평성의 문제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추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재판 도중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 본인은 한 번도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또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 제가 알기로는 FTX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꽤 많이 굉장히 예, 얽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뭐 채권 이제 환매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 소식들도 들리니까요. 네, 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미국에는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있다면은 네, 우리나라는 또 루나테라 사태 권도영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어디로 지금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그게 확실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한 거취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미국에서 현재 그 권도영 씨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 전에 2,522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8억 원 정도 좀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게 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포함해서 안 끼는데 근데 네, 정관 출신의 10명을 지금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국내에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도영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좀 입장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코인, 특히나 이런 사기 관련해서는 좀, 법적인 조치가 좀 낮게 나오는, 좀 형량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추세라서, 네, 네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얘기되는 게 사실 이게 형제잖아요.
건도형하고 네, 또 코스모스, 네네, 아톰이라고 하는 그게 서로 상호간에 물론 이제 이게 연자제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이게 결국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물론 이제 서로 코스모스는 건강하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 그렇죠. 것 네네, 같으니까 가는데 이게 참 저런 문제가 글로벌하게 또 피해를 줬으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응당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미국으로 가는 게 심정적으로는 맞지 않나. 네, 예,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FTX도 그렇고, 테라 루나 사태도 그렇고,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좀 좋게 마무리가 돼서 많은 또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립토닷컴이 지금 4월에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그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진출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바이낸스 그리고 OKX 그리고 바이빗 등이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그 접근을 많이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OK비트라는 이제 한국 거래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직은 지금 원화 거래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국 은행들이죠? 은행들이랑 지금 협의가 잘 돼서 원화 시장까지 이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지금은 어쨌든 업비트와 빗썸이 같은 5대 거래소라고 하지만은 거의 업비트와 빗썸이 그 2강 체제에서 크립토닷컴이 이걸 좀 잘 비집고 들어올지가 좀 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상당히 큰 파급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원화 거래가 가능해야지만이 그게 전제 조건이 좀 붙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네, 한 가지 놓치는 점이 하나가, 네, 얼마 전에, 네, 작년인가? 올해, 빗썸하고 이런 네. 데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이 됐죠. 테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네. USDT하고 이게 DC, 지금 예. 상장이 됐잖아요. 네, 사실상 원화와 같은 레벨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예, 왜냐하면 일단 피아트 개념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게 크립토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USDT 베이스에서의 매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음, 바이낸스로의 움직임보다는 사실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USDT 베이스의 거래소가 훨씬 더 바이낸스보다는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여기도 종목 수가 꽤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흡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하고 크립토닷컴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예, 시장에서 초기에 나왔고 네, 네, 지갑 베이스에서의 네. 이제 거래소 개념이 지금 이제 우리 업비트에서 앱을 잘 활용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선두주자격이거든요. 한 가지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크립토닷컴 그와 연계해서 비자 카드가, 지불 그렇죠. 카드가 있죠. 네, 예, 네. 국내에서는 그게 불법인데 그렇죠. 지금 막고 있죠. 아직은 그게 네,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글로벌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그게 적용되고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런칭이 돼서 안착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다양한 시장의 수요들을 흡수할 비즈니스 가능성이 모델을, 예, 있겠다. 예,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크립토닷컴이 런칭이 되면 국내 거래소 특히 업비트, 빗썸이 변신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아,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도 정도로 듭니다. 평가하고 계시네요. 예. 상당히 제 예상보다 좀 높게 평가하고 계셔서 저는 상당히 의외네요. 예, 네네. 일종의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는 앱을 잘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쓸 데가 별로 없는데 네. 크립토닷컴은 기본적으로 지갑 베이스에서의 거래소였거든요. 네네.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용 베이스가 굉장히 또 글로벌해지고 또 해외에서도 이 지갑으로 그냥 다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 부분은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거래소들의 그리고 또 비즈니스나 라이선스 부분에도 네.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 크립토닷컴의 크로노스한테도 좀 가격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거는 또 기가 냄새를 막히죠. 기가 막히게 맡은 네.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차트적으로야 뭐 좀 아직 낮게 형성이 돼 있지만은 네, 네. 뭐 일단 전체적인 크립토닷컴에서의 이번 런칭이 성공을 한다면은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립토닷컴이 한국 시장 진출해서 어떤 또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플 중심이라서 저도 아마 깔아서 뭐 이것저것 해볼 것 같긴 해요. 예.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동돼 있으니까 글로벌 쪽에다가 상품으로 바로 적용해서 이동시키기도 쉬울 거고, 네네. 예.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 네네. 예, 그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사실상 앱 하나에서 국내 해외 모든 뭐 피아트, 그러니까 네. 원화, KRW와 USDT를 모조리 다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희망의 를 돌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저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뭐 비탈리 부테린 지금 한국에 와서 판결 오. 실무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런데 딱히 뭐 날과 그때 출근하셨는데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좀 약간 외계인다운 그런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는 소식도 있고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네. 다들 좀 동네 아이씨로 바뀌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네 네. 그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더리움 ETF 관련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뭔가 좀 확실히 뭔가 나오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지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이슈는 세 가지 주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가능성. 요거와 지금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힘의 겨루기가 들어가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주도권 내용들하고, 싸움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FTX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를 네. 예, 아예 이런 부분들을 꿈도 못 꾸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립토닷컴이었죠. 네. 이 부분은 꽤 성공적인 런칭만 된다면 네. 꽤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코인 이름이 뭐죠?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에서의 가격 부분들에도 영향을 좀 주는 부분들도 있겠다. 몇 번 다뤄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알트에서? 예, 뭐 워낙 결제 수익, 쪽에서 예.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사님이.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부분에서 제1선두가 송금 결제 네. 부분이라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역시 또 짱!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이슈 네. 좋은 내용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도지 좀 올려주세요. 네. 도지파드 힘이 약해. 요즘 이제 여기서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 즐거운 뉴스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